자, 이어서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두 번 나와주시네요. 자, 현재 채권 시장 이제 한 주가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자 미국 국채금리도 미국 CPI 상승 예상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부담감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 7월달 미국 CPI는 전월보다 상승폭이 조금 컸습니다. 물가 상승폭이 전월보다 커지면서 악화한 것은 작년 여름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물가 상승률은 작년 6월달 9.1%를 기록하고 꾸준히 내림세를 보였지만 7월달 CPI 같은 경우는 3.4%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는 7월달 CPI 발표 직후에 낙폭을 키우면서 3.95%까지 저점을 낮췄지만 같은 날 진행된 30년물 국채 HRA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9bp 정도 올라간 4.10%에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0년물 미국 국채 발행금리는 4.189%로 입찰 당시 시장 평균 수익률인 4.175%보다는 높았습니다. 응찰률도 2.42배로 이전에 2.43배보다는 다소 약한 수준으로 응찰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 약세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들이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채권 시장의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제목 자체를 커브가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커브가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채권 커브는 기본적으로 장기물과 단기물의 차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장기물과 단기물의 차가 확대되면 그걸 스티프닝이라고 하고요. 장기물과 단기물의 금리 차가 좁혀지면 그걸 플래트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일명 베어 스팁 커브가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물 금리가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들이 조금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7월 초만 하더라도 3.86%를 보였다가 8월달 현재 기준으로 지금 4.2%까지 올라간 수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폭도 역시나 7월 초 마이너스 100bp대에서 현재 70bp대까지 축소가 됐습니다. 이렇듯 장단기 커브가 역전차가 축소된 배경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2, 4분기 GDP의 성장률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요. 두 번째는 최근 국제 유가가 올라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일본은행의 YCC 조정에 따라서 글로벌 장기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 국채금리도 이에 연동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네 번째는 미국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제자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국채 공급 확대 우려 같은 부분들이 결정적으로는 장기물 금리를 조금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인상 사이클 후반에는 플래트닝이 우세한 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미국 경기의 양호한 회복세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오거나 또는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베어 스팁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이제 지난 8월 초에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에서도 2년물에서 30년물 구간의 발행이 5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총합은 7,43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남은 8월부터 10월까지 발행이 8,210억 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직전 발행액 대비 780억 달러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점들도 장기 국채 금리들을 조금 약세장으로 만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장 걱정거리 중 하나는 미국처럼 한국도 이런 스팁의 현상이 타당해질 수 있냐 이런 재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베어 스팁장이 연동되면서 국고채 장단기 금리 차도 7월 초 마이너스 1.7bp에서 현재 10bp대까지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명백한 스팁 재료가 있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스팁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과 조금 차별화되는 현상은 국내 3년, 10년 스프레드는 8월 초 많게는 14bp 정도까지 스틱된 반면에 10년, 30년 같은 초장기 구간의 스프레드는 오히려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는 과도한 플래트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미국과는 차별화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는 미국과는 다르게 발행 시장에서는 장기물의 공급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채권 시장의 국고채 기발행 물량은 대략 한 128조 정도 되고요. 때문에 월 평균 발행액이 대략 한 16조 정도 발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8월까지 발행액 기준으로 연간 목표량이 이미 76%를 충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9월부터 12월까지 남아있는 발행 물량은 39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럴 경우 월 평균 발행 물량은 기존 16조 원에서 10조 원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발행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시장금리 우호적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미국은 장기물 주도의 베어스텝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지만 국내는 이런 대외적인 재료가 숙방된다면 오히려 대내적인 재료에 집중하면서 금리의 방향성도 추가 상승해서 하락 쪽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채 시장 입장에서 미국의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은 근거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지속성이 또 붙는지를 좀 봐야 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좀 타당한 이유가 내부적으로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략 잡아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미국 국채 금리 흔들림이 크다 보니까 국내도 약보합 흐름이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향후에 8월 말에 예정된 미국의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달 FOMC 같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쏠림이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일단 시장의 가시권이 3개월 내외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채권 금리가 지금 레벨대에서 크게 칠 가능성들도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와 관련된 대외 리스크 소강과 그리고 국내 경제랑 금융 여건에 집중을 조금 해본다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약보합세가 조금 나타나다가 그 이후부터는 3년, 10년 스프레드의 축소가 다시 재개되면서 금리 하락 전곡선이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전략들 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